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최고의 건강 명의는 뭘까?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웃음입니다. 미소.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웃게 되고 미소 지게 되면요, 우리 뇌로부터 나오는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즐겁다, 해피하다, 엔돌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돌핀이 나옴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내가 머릿속이 복잡했던 걸 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이 웃고 미소를 띄우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적다. 예, 적다. 없다는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많이 웃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뇌를 통해서 우리가 엔돌핀이 많이 분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자,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모든 일이 감사로 생각을 하면 세로토닌이 뇌에서 분비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울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즐겁고 특히 또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정말 우울함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좀 가빠지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뇌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도 없어지게 할 뿐더러 이제 대인관계가 이렇게 상당히 좀 내가 운동을 하고 나면 활발해지고 좀 이렇게 폭넓은 대인관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사랑을 하게 되면 도파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자, 내가 일을 아니면 누구를 사랑한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랑이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일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도파민,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훨씬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랑이 내가 있으면 전 세상이 내 것으로 분홍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5번째입니다. 감동입니다. 자, 감동이 나오면 이게 다이돌핀이 뇌에서 생성이 돼서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사실 이렇게 감동이라는 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잘 이렇게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든지 하나의 이렇게 대단한 그런 걸 느낀다는 게 좀 더뎌요. 이렇게 우리 이제 젊은, 그리고 또 여성들 이런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동을 하고 거기에 감사도 하고 하는데, 또 특히 남성들 나이가 있다 보면 주변을 또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 이렇게 순수한 감동들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남성들도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 그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던 남성들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상당히 마음이 약해지고, 그거 눈물을 흘리는 거와 감동은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건강을 지키는 명의 5가지는 웃음, 감사, 운동, 사랑,
감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너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건강식품을 좀 챙겨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10대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더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마도, 첫 번째 도마도인데요. 이 도마도를 잘 안 먹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도마도가 과일일까요? 야채일까요? 자, 그래서 이 도마도가 그렇게 좋답니다. 일단 뭐 이걸 뭐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이러면 더 좋다 그러니까. 자, 도마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루콜리. 예, 브루콜리. 그리고 세 번째가 귀리. 네 번째가 연어. 다섯 번째가 시금치. 그리고 여섯 번째가 견과류. 일곱 번째가 마늘.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머루.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적포도주. 그리고 열 번째가 녹차. 자, 우리가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 그리고 감동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즐거움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적당한 육식, 그와 함께 야채, 뭐 과일 이렇게 먹어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함께 보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0대 건강식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좀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도마도, 브로콜리, 귀리, 연어, 시금치, 견과류, 마늘, 머루, 적포도주, 녹차. 자, 이렇게 10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06번째 시간 최고의 건강 명의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0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진정한 강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그래서 탐욕, 첫 번째 탐욕, 두 번째 나태, 게으름이죠. 세 번째 교만, 네 번째 불신, 남을 믿지 않는 것, 다섯 번째 거짓. 자, 이렇게 5가지를 통틀어서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분수, 자신의 능력,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합니다. 자, 남을 이기는 것은 역심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건 진정한 강심이라고 합니다. 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힘이 세다는 것이지 결코 강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한 승리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탐욕, 두 번째 나태, 세 번째 교만, 네 번째 불신, 이렇게 5가지 거짓까지 이걸 참고 이겨내고 실행을 했을 경우에 정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이 자신을 이긴다 하면 결론은 자기의 사리사욕, 이기심 이런 것을 다 비우고 극복하고 상대와 함께 상대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함께 창조적인 생각,
마인드,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항은 리더의 자격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욕심보다 사리사욕보다는 전체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분. 이건 뭐 리더나 정치인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자기 위주가 아니라 상대의 감성과 이성을 지닌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모든 것에는 우리가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긴 시간 많은 어떤 목표, 인생의 장거리 여행에서 정말 내가 강한 사람, 승리자가 되는 사람, 인정을 받고 정말 죽어서도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면 사리사욕을 먼저 던져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를 완전히 제어하고 완전히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올바른 길을 또 알 수 있고 남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지 절대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승리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이 정확한 판단과 이해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많은 이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져간다면 그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승리이고 최고의 강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때로는 불의에 타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정의로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게 걸림돌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승리자, 강자는 그 돌을 디딤돌 내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돌이 지나가면서 나의 발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내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죠. 돌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심하지 못했구나. 이런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돌은 나에게 더 큰 가르침을 준다. 만약에 내가 이 돌에 발목이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무의식 중에 더 앞으로 나가다가 더 큰 사고도 당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포용력과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강자는 남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이겨내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다. 그래서 첫 번째 탐욕, 두 번째 나태하면 안 되고 세 번째 교만하지 말며 네 번째 불신, 상대를 믿지 않는 것, 다섯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모두 합쳐지면서 본인의 사리사욕, 본인의 욕심을 던져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 이 시대의 리더든 정치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실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에 대한 부분도 생각과 반성, 그리고 본인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진정 인생의 승리자, 강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0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108번내 한다고 그러나요? 108번째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제가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사진으로 방송을 하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사실 오늘까지 기부스를 제가 하고 있고요. 내일 기부스를 풀 예정입니다. 빠르면 모레 정도부터는 다시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기부스 중이라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부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얘기 드릴 제목은 나를 믿어라. 예, 본인. 나를 믿어라. 그런데 본인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에서 본인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다. 세 번째는 변심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가 부족하다. 다섯 번째는 이율배반적이다. 여섯 번째는 변덕, 사람의 마음이 변덕이 많은 듯이. 자, 이렇듯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 남,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이렇게 신뢰하기가 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감 있는 그런 인생,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해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그래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게 해낼 수 있을까? 내 능력이 가능할까? 자, 하지만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정말 어떤 그 결과 또한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 이게 굳건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의심을 하는 이런 경우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 잘난 체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 그리고 겸손을 하자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나는 정직해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있다.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나는 정직하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속이지 않고 다 할 것이다 하면서도 게으름 피기도 하고 뭐 꾀를 내서 뭐 정직하게 가야 될 길을 뭐 질러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다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변심. 자, 나는 떠난다고, 나는 간다 해놓고는 돌아와 있고,
돌아와 있다고, 그래, 잘했다, 잘 생각했다 하고 있으면 또 다시 떠날 생각을, 이렇게 또 안 좋아하기는 싫어, 또 떠나고 싶다. 자, 이런 변심, 생각의 어떤 본인이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뭐 바로바로 뒤집기, 뭐 이런 거. 이건 뭐 내 발전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사람이 좀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하면 굳건히 끝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인내입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해놓고는 급변한 상황이 오면 화를 내버려요. 울컥하고, 어? 이거 뭐 자대가 안 될 정도로, 때로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어, 화, 화를 인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좀 이율 배반적이다.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어떤 그 뭐 중심점이 없이 바뀐다. 눈물을 흘리다가도 갑자기 웃기도 하고, 또 외로울 때 뭐 바쁜 척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해서 같이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 부분도 혼자서 해결하려 하고,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리워지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 내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자, 마지막입니다. 변덕스럽다. 나는 남들이 같이 가자 하고 같이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뭐 직장 생활 때 뭐 회식 같은 거. 근데 혼자 있고 싶고. 알았다. 그럼 쉬어라. 혼자 있으라고 하면 또 같이 참여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변덕들. 나는 봄이 좋아요. 추운 겨울은 싫어요. 해놓고는 뭐 스키장 가고 싶고. 나는 가을이 좋아요. 더운 거 싫어요. 해놓고는 해변가, 바닷가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또 바닷가 찾아가고. 자, 이런 변덕들, 결국 뭐 나의 발전에 도움되기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 자,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 중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발전을 하려면 첫째는 뭐 큰 테마에서는 제가 나를 믿어라 했던 부분은 이런 나의 부족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바꾸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한 해 한 해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본인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예전처럼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의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내 자신의 행동,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겪는 결과를 모두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 나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는 108번째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드릴 얘기는 10분의 생각이 주는 용기. 자, 이 용기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도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고요. 이 용기라는 이 두 단어는 정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용기가 주는 희망은 정말 벼락 끝에서 새로운 삶을 주는 한 줄기 빛처럼 나를 강인하게 해주는 단어 두 자리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가 100배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을 해내는 그런 많은 일들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면서 뭐 경기든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에서도 학업도 마찬가지고 그 용기, 기백을 가지고 더 버틸 수 있는 힘은 정신력입니다. 용기라는 그 두 단어가 주는 힘은 내가 10분을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용기는 한마디로 견디는 힘이고 그 견디는 힘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삶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다. 두 번째,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세 번째,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한다. 네 번째,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 이게 용기의 두 단어가 주는 어마어마한 변환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삶의 전환, 10분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도 많은 생각 중에 섣불리 허투루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10분 정도의 심사숙고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10분이라는 시간이 나를 전환시키는데, 변환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1분과 10분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더 용기 100배 한다면 멋진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생입니다. 시간이 뭐 1분, 뭐 초도 마찬가지고 10분이 모여서 이렇게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 인생 속에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보다 값지게 내 삶의 인생을 어, 더 귀하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10분을 더 생각하고 용기를 가진다면 모든 일에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자신의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하고 경주해서 자신의 내부와 함께 용서성, 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용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하고 삶의 전환하고 인생에 있어서도 충실히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마지막 순간에 결국 얻는 건 성공입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아니, 더 한 발짝도 못 걷겠어.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아, 포기하고 싶어. 쉬고 싶어. 자고 싶어. 아, 그만하고 싶어. 이런 수많은 고통과 고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씩은 다 겪었던, 아니, 더 많이 겪었던 그런 상황이고 현상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나에게 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용기가 있는 사람. 10분을 더 생각하고 더 버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더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용기라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용기가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성공이라는 멋진 월계관을 본인의 머리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마다의 고비는 다 있습니다. 이걸 이겨냈냐, 이겨내지 못했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값어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다음에 얘기지만, 부자다 가난이다 그건 둘째 치고라도 내가 도전하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한다. 이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10분의 생각이 주는 이 용기는 삶을 전환시킬 수 있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일도 끝까지 도전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성취를 하는 그런 귀한 단어이다. 그게 바로 용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9번째, 109번째 얘기는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10번째 시간입니다. 자, 가치 있는 중년의 삶,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배워라. 죽을 때까지. 두 번째, 자랑하지 말라. 과거에 대한 부분, 특히. 세 번째, 경쟁하지 말라. 즐겨라. 네 번째, 잔소리하지 말라. 다섯 번째, 불평하지 말라. 다 피한다. 예.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고 이러면 좀 책을 멀리하게 되고요. 새로운 학문이나 배움에 대한 부분에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그것만 가지고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학문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33년 만에 다시 새로운 학문 과를 바꿔서 대학에 다시 재입학을 하고 다시 졸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봤습니다. 참 처음에 그 결심을 할 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대학을 간다. 기대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결심을 하고 부담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보다 어린 학생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방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었고, 하지만 결심을 하고 2년을 다시 학업에 정지를 해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정체되었던 나의 생활 패턴, 생각 이런 게 엄청난 활력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공부에 대한 그 방식을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요령을 또 알 수도 있었고요. 오히려 역으로 젊은 우리 동기생들을 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외우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뒤지죠. 하지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경험했던 학문을 다시 했던 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아닌가 하는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배움을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층 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배워라. 죽을 때까지 새로운 부분을 학문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말라.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나 아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은 짧게, 돈은 많이 내어야 된다. 그래야 어울리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제 과거에 대한 예전에 내가 잘 살았는데 지금 사업으로 실패해서 이렇게 어렵다. 그 누구도 그런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한들 알아주지도 않고 본인만 처량해지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경험했던 부분이니까 절대 다른 특히 어린 사람들 후배들에게도 굳이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얘기. 자, 세 번째입니다. 경쟁하지 말라. 즐겨라. 이건 당연한 거죠. 첫 번째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다시 학교를 나가면서 우리 학생들과 제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수업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다른 것보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립니다.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앉아야 되는 이유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즐기고 도와주고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결과는 더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젊은 사람들하고 특히 경쟁할 필요 없고 그들에게 용기 주면서 함께 동참하고 하다 보니까 글쎄요, 결과는 오히려 제가 더 잘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은 즐겨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더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잔소리 하지 말라. 잔소리. 굳이 얘기도 안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고 알려준다 하고 너무 말이 길고 그럴 이유는 없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물어왔을 때 답변을 해주고 짧게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답안을 제가 100% 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모든 질문들이. 그래서 물어왔을 때 간단 명료하게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게끔 답을 해주는 거지, 잔소리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교수도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절대 젊은 사람들, 특히 충고 이런 거 조심히 해야 한다. 물론 내 마음은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지만 전혀 상대는 특히 아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식한테도 충고가 잘 안 되는데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 불평하지 마라. 내가 늙었어. 늙으니까 몸도 아파. 죽겠다. 입에 죽겠다는 거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모든 단어가 죽겠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평불만이죠. 내 입에서 이렇게 죽겠다 하면 살 수 있는 일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죽겠다 그러면 내 주인은 다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다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데 굳이 내 입으로 죽겠다를 노래 부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중년을 살아가려면 5가지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배워라. 두 번째가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경쟁하지 말라. 네 번째가 잔소리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불평하지 말라.
이상 5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협이었습니다.